지금은 굉장히 불안하죠. 그래서 여러 나라 사람들이 오기도 여러 가지 불안한 요소가 있는데, 만일에 이 땅에 핵이 없고요, 또 대량 살상 무기도 없고, 또 국방력은 나름대로 충분히 갖추고 있고, 또 영세 중립이 된다는 것은 어느 나라하고도 어떤 정치 세력하고도 결탁하지 않는 겁니다. 딱 우리는 중립을 취하는 겁니다. 또 전제가 있습니다. 스위스와 같이 주변 4국이 공인해야 되는 겁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이 4강이 한국의 영세중립체제를 협정에 의해서 인정을 하고, 또 불가침, 절대로 한반도는 침범하지 않겠다고 하는 불가침 조약도 전제를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선 우리 한반도도 내부적으로도 안전하고, 또 바깥에서 보는 시각도 한반도는 영세중립국. 지금 스위스를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스위스 가장 평화스럽고 안전한 국가로 생각하죠. 똑같아요. 그런 나라를 우리는 만들자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한반도에서 중요한 모든 일들이 다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특히 국제기구라든지 국제회의라든지 또 상거래라든지 관광객이라든지 K컬처라든지 모든 세계 사람들이 한반도에 몰려오게 돼 있습니다. 왜? 가장 안전하고 번영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또 거기에 문화가 있고 또 평화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한반도를 꿈꾸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매일같이 이 땅에서 전쟁이나 하고 불안하고 어떤 나라하고 동맹을 맺고 죽이자 살리자 상대방하고 싸움을 하고, 그것은 미래에 갈 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후손들한테 그런 나라를 물려줘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래는 우리가 만들면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목표를 세우고 국가 관리를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외교안보 문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북한의 핵이 지금 있습니다. 핵이 말에 의하면 30기다, 50기다 분명히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통일 후에 북한의 핵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대한 문제입니다. 저는 이렇게 고민을 해봅니다. 스스로 비핵화가면 제일 좋겠죠, 북한이. 그렇지만 그건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절대로 기대할 수 없고 점점 더 핵을 더 많이 만들 겁니다. 그렇지만은 핵이 많아진다고 해서 북한이 더 안보적으로 공고해지는 거 아닙니다. 저는 더 불안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핵이 많을수록 북한의 안위는 더 위험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옛날 소련을 생각해 보면 압니다. 구소련이 2만 기가 넘는 핵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봐요. 한판에 나라가 날아가는 거 보세요. 북한도 마찬가지. 자, 북한이 지금 핵을 늘리고 있지만은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통일을 했다고 칩시다. 남한 주도로 우리 전체를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완전한 통일을 했을 때 그 핵은 누가 관리하겠습니까? 바로 북한을 관리하는 측에서 갖게 돼 있죠. 통일된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 핵도 떠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그렇게 되는 경우에 대한민국이 통일 후에 그 핵을 받아서 계속 유지할 것인가의 문제, 심각한 문제에 봉착합니다. 아주 심각합니다. 이건 우리뿐이 아니고 주변 국가와 관계 때문에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럴 때 저는 그 대안으로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한반도는 아주 평화롭고 안전한 지대를 제가 추구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서 우리 핵을 그렇게 몇십 기, 몇백 기 갖고 있다는 것은 특히 정리국을 한다 하면서 그건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반도의 핵은 제거해야 되는데 그 대신에 그걸 충분히 활용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왜? 주변 국가들하고 많은 빅딜을 해야 됩니다. 중국하고도 빅딜을 해야 되고 러시아하고도 빅딜을 해야 되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빅딜은 뭔가? 자, 우리가 영세중립국을 하니까 너희들도 보장하라. 협정으로 보장해달라. 그리고 불가침, 절대로 한반도에서 침범하지 않겠다는 상호간의 불가침 협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크라이나는 구소련 때 수백 기에, 제가 알기로 160기인가 이렇게 핵 탄두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건 이제 소련 것이죠. 그러니까 국가가 해체되면서 우크라이나가 독립이 되면서 그 핵을 안고 독립을 한 겁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그냥 두질 않죠. 특히 미국, 러시아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핵을 내놓았어. 우크라이나가 내놓고 경제 언제 받고 그 대신에 메모랜덤 정도 수준의 그것만 하고 제대로 협정도 없이 그냥 핵을 내놓은 겁니다. 거기서 잘못이 온 겁니다. 우크라이나는 거기서 결정적으로 잘못한 겁니다. 우리 한반도도 마찬가지. 핵을 안고 우리가 넘어온다면 그때는 우리가 핵을 우리가 해체하는 대신에 거기 10배, 100배 되는 우리가 반대급부를 받아내야 하는 겁니다. 주변 4개국으로부터. 그것이 실제는 우리 생존을 지키는 불가침 협정, 또 아까 말씀드린 영세 중립국, 또 뭐 기타 경제 문제는 뭐 경제적인 언제 말할 것도 없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의 빅딜에 활용하면은 어떨까?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정도로 하고요. 우리가 한반도가 정말 이렇게 영세 중립국이 되고 핵도 없고 비핵, 비폭력 평화지대를 우리가 건설하게 되면은 거기에 따르는 많은 또 이득이 있다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제 군대 문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군 문제로 들어와서 군사 문제, 군대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어느 수준의 군대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우리한테 적합한 것인가의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통일 후에는 우리가 어떤 수준의 적정 군대를 유지할 것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세 중립국이라고 말씀드렸죠. 만일에 통일 한국이 영세 중립국을 선언하고 그렇게 정책을 펼친다면은 군대 수준도 거기 합당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세 중립국을 하면서 완전히 핵을 가지고 엄청난 군대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 맞지 않고요. 그렇다고 해서 아주 미미한 군대 수준을 가져서 더욱이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적정 수준이 있을 겁니다. 적정 수준이. 그것이 어느 수준인가에, 이건 뭐 보는 사람 따라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 또 제 생각에 의하면은 통일 한반도는 인구가 약 우리가 한 7,700만, 남북한 합치면 그렇게 되고요. 현재는 우리가 군이 약 58만 정도 되고 북한은 또 약 120만이나 됩니다. 합쳐서 180만 대군을 한반도에 지금 우리가 유지하면서 엄청난 국방비를 쓰고 있습니다. 북쪽은 북쪽대로, 남쪽은 남쪽대로. 이것이 바람직하지 않죠. 여러분 아시는 대로 국방비는 다 그냥 버리는 돈입니다. 우리가 행복지수하고 아무런 관계없는 돈들입니다. 그냥 없어지는 겁니다. 매년 국방비는 그냥 없어지는 겁니다. 교육비는 나중에 교육을 받아서 훌륭한 일을 하고 또 경제적으로도 제품을 만들지만 이거는 탱크니 비행기 이거는 그냥 소모품이고 없어지면 그냥 없어지는 겁니다. 거기서 최소한 그 비용을 줄여야 되는 겁니다. 국방비는 최소한 줄여야 되는데 간략하게 말하면은 군대 숫자부터 확 줄여야 되겠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통일 후를 얘기하는 겁니다. 완전한 통일이 되고 인구가 약 7,700만이 됐을 때 남북한이 이제 그때는 의미가 없어요. 그냥 통일 한국입니다. 통일 한국, 한 나라가 된 통일 한국의 군대 수는 어느 정도 해야 될 것인가. 그때 가면은 아마 엄청나게 4차 산업 시대에 경제적으로나 또 과학기술이 엄청나게 발달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30년, 50년 후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군대의 모습도 굉장히 지금과 같은 저런 재래식 군대가 아니고 아주 첨단화된 전혀 다른 군대의 모습을 지금 상징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때는 제가 판단은 적어도 군인 수를 30만이면 전 충분하다 이렇게 보는 사람입니다. 남북한 합쳐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 한반도 전체적으로 통일한국은 지금보다 엄청나게 적은 숫자죠. 5분의 1로 줄이는 거죠. 남쪽도 현재 60만 봐더라도 약 반이고 되는 거고 약 30만은 뭐 지금 숫자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줄이는 30만입니다. 저는 30만이면 나름대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근거를 제가 한두 가지만 대보면은 우선 과학전입니다. 미래 전쟁은 과학전이고 기술전입니다. 또 그리고 우주전쟁입니다. 옛날 전쟁 같이 이렇게 뭐 보병 뭐 달려가서 소총부대 하면서 이런 그런 전쟁이 아닙니다. 미래 전쟁은. 그래서 굉장히 전문화된 기술 전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숫자가 요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고요. 굉장히 전문직화된다고 봅니다. 군 자체가. 지금 여러분들 현재를 둘러봐도 여러분들 일본 자위대 있죠? 일본의 자위대가 여러분들 몇 명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6위고 일본이 5위로 평가받습니다.
그걸 아셔야 5위입니다. 일본이. 근데 군인 수는 얼마인지 아세요? 뭐 군인을 안 하더라도 자위대가 군인 같은 거죠. 그네들 군인으로 치더라도 현재 22만입니다. 일본 자위대 22만입니다. 우리 58만입니다. 그래도 그네들은 그 숫자 가지고 세계 5위입니다. 군사력이. 핵 없어요. 일본도. 미국의 핵 우산에 있지만은. 또 이스라엘 여러분들 강군 아시죠? 이스라엘 군 같이 무서운 군이 있을까요? 그네들요, 군인도 인구수도 얼마 안 되지만은, 그네들 군대 숫자가 17만 명입니다. 17만 명. 주변 26개국 팔레스타인 주변 아랍하고 싸우는데 17만으로 완전히 막 박살을 내고 있어요, 주변에. 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숫자 노름이 아니라 이런 뜻입니다. 앞으로 특히 미래 전쟁은 더욱이 더 그래요. 그래서 숫자 뭐 100만, 200만 이런 숫자로 하는 전쟁이 아니고 미래는 특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경제력이 뒷받침되고 과학기술전입니다. 또 전문화된 영역입니다. 그래서 그 숫자는 저는 30만도 충분하다고 보고 있고요. 더 이하로 더 줄이면서 국방비를 대폭 낮추고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줄이는 대신에 한 가지 또 전제가 있어요. 군인들만 전쟁하는 게 아닙니다. 미래는 전 국민이 함께 전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비군 또 민방위대 지금 있죠. 그 비슷한 이런 정부군 현역이 아닌 이런 예비군 체제도 지금 스위스가 하고 있는 민병대 체제. 여러분들 스위스는요, 현역 군인이 10,000명도 안 됩니다. 7, 8천 명도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군복을 입고 있는 현역이요. 나머지는 뭐냐? 전부 다 집에 가서 일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생업에 종사하다가 여차하면은 20만 명이 동원돼요. 48시간 안에. 그러니까 평시에는 생업에 종사하다가 긴급시에는 즉각 모이는 체제, 해체했다가 모이는 그 체제 있잖아요. 그 시간이 48시간이에요. 자, 그것이 잘 훈련되어 있어요. 또 전국에 대피소라든지 모든 뭐 군사시설이 전국에 다 돼 있어요. 심지어 알프스 산 속에도 전부 다 군사시설 다 들어가 있고요. 자, 그네들 뭐 철저합니다. 국민의식도 대단하고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평시에는 생업에 종사해요. 그리고 군인 수가 그렇게 적다니까요. 그 말은 뭐냐? 그네들은 국방비가 거의 줄일 수가 있어요. 엄청나게 줄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여차하면은 최첨단 무기로 해서 대결해 나가요. 또 국민정신 확고하고요. 그것을 저는 하자는 겁니다. 동일한국은. 동일한국은 그래서 군수는 정예화해서 가장 전문화된 작은 숫자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국민들이 물론 다 훈련받아야 돼요. 젊은이들이 다 훈련받아야 돼요. 스위스는 4개월간 전 국민이 21세부터 25세 사이에 4개월 징집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다 집에 가요. 그리고 이제 뭐 매년 몇 번씩 소집되는 이런 체제를 갖고 있는데, 우리도 난 그때는 남녀 구별할 필요가 없다고 봐요. 지금 모병제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여성도 군대 가야 된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어요. 제가 말한 미래 통일한국은 당연히 여성도 똑같이 남녀 구별이 없이 군대도 같이 징집하면 징집하고 또 모병도 같이 참여하는 50대 50 똑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되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남녀 구별이 없어요. 그래서 군대도 주로 그때 가면 모병제가 된다고 봐요. 월급을 받고 전문화되고 직업 군인이 되는 거죠. 그 뭐 10만이 됐든 20만이 됐든. 그래야지 굉장히 전문화되는 겁니다. 1년, 2년 갔다 오면 전문화되지 않아요. 전부 다 아마추어뿐이에요. 그래서 평생 직업으로서 지금 뭐 하사관들 있죠. 장교들 마냥 월급을 충분히 받고 직업으로서 참여하고, 기타 국민들은 일단 훈련을 받은 후에는 다 집에 가서 생업에 종사하다가 여차하면은 즉각 동원태세로 가서 대응해 나간, 지금 바로 아까 말씀드린 스위스 체제고, 여러분 한 가지 말씀드리면 미국의 요 최근에 전략 전술이 조금 변화한 것이 있습니다. 미국 군대 현재 그게 모자익 워페어라고 그래가지고 모자이크 전쟁 방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신속 대응군 이런 체제인데, 주한미군도 마찬가지. 지금 주한미군 여기 28,000 이렇게 26,000 와 있는데, 이네들이 물 한반도 북한에 대응해 나가는 1차적 목표입니다. 하지만은 여차하면은 대만에서 무슨 일이 있다든지 뭐 어디서 무슨 하면 여기도 신속 대응군 역할을 하리라고 봐요. 좀 그런
우리하고는 뭐 합의가 완전히 됐는지 내가 그건 모르지만은 미국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그 네트워크 전쟁이 돼가지고 꼭 한 군데 이렇게 군대가 몰려 있을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군대를 여러 가지 허탈해 놓고 미국만 해도 일본에도 주일 미군이 많이 있죠. 한반도 있죠. 괌, 뭐 하와이, 태평양, 필리핀 전 이 세계에 다 흩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차하면은 즉시 동원할 수 있는 체제, 그 네트워크가 잘 돼 있어요. 초연결망에 의해서 그걸 그러니까 일종의 해처 모이기식 이렇게 되죠. 이 과학기술이 발전될수록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의 전쟁은 바로 이렇게 막 옛날같이 이렇게 노동지급학식으로 중앙에 모여서 이렇게 몰려가는 이런 전쟁이 아니고 흩어져 있으면서도 필요하면 네트워크에서 적극 대응해 나가는 이런 신속 대응 체제로 우리 한반도도 그렇게 갈 것이고 전쟁 양상이 그렇게 될 겁니다. 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 군사 체제도 미래 통일 한국에서도 이런 모습이 될 거라고 보고 지금 국방 정책을 하고 있는 분들이나 정부에 계시는 분들도 이런 것들을 좀 참고를 하셔서 미래에 대한 큰 그림을 이렇게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충 지금까지 저는 통일 한국이 많은 혼란을 겪고 어떤 안정화돼서 정말 평화롭게 안전하게 우리가 생존을 지키면서 갈 수 있는 그런 외교 안보 또 군사 체제가는 어떤 모습이 바람직하고 우리가 갈 길인가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연구한 것을 말씀드렸습니다.